글로벌 뉴스를 전해드리는 외신 인사이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2주년 시작하자마자 세이프가드로 우리나라를 때리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의 무역 마찰도 예고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중국과의 무역 전쟁 관련된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나연 리포터 소식 전해주시죠. 지난주 트럼프 행정부는 수입산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 행정명령을 강행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와 중국을 집중 겨냥한 이번 조치를 두고 G2 무역 전쟁의 서막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CNN 머니 기사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역 보호주의를 내세우면서 무역 전쟁의 방아쇠를 당긴 미국. 앞으로 글로벌 경제의 판도와 무역의 판도는 어떻게 변화할까요? 또 우리가 가져야 할 대처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전문가들과 함께 관련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슈퍼맨 같아요. 지금 할 일이 막 산적해 있는데 취임 2년차 시작을 우리나라 그냥 냉장고, 세탁기, 태양광 일단 두들기고 시작을 했잖아요. 이게 미국의 무역위원회에서 그런 내용의 보고서를 낸 게 아닌데 거기에 반해서 그냥 사인하고 막무가내로 지금 하고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할 일이 많잖아요. 나프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인데 왜 하필이면 이 시점에 이거부터 때리고 시작을 한 건가요? 그게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트럼프가 이제 지난해 1월 20일 취임 이후로 직접 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근데 이제 미 통상 당국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정책을 제안을 했었어요. 그런데 크고 작은 정책을 많이 제안을 했지만은 발표를 했고 트럼프가 직접 서명을 한 적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처음 이제 서명을 한 것은 역시 11월 중간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보호 무역의 어떤 강한 의지, 본인의 슬로건을 행함으로 가시화시키는 걸 좀 더 드러내기 위한 의지의 표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상품 팔려면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생산하라. 이 메시지를 명확하게 던진 거죠. 그러니까 뭐 트럼프로서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겁나지 않고 그냥 직진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비상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세탁기나 이제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 세탁기가 이제 그 주 제품인데 거의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혼자서 미국에 수출을 하다시피 하는 거거든요. 90%, 250만 대 이렇게 되니까 이거에 이제 관세를 50%까지 먹이겠다. 우리 입장에서 이제 큰일 난 상황이죠, 이게. 말씀하세요. 아까 그 말씀하셨는데 원래 FTA를 하면은요. FTA는 말 그대로 프리 트레이드 아닙니까? 예. 협약을 해서 협약을. 그러면 협약을 한 대로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TC에서도 보면 무역위원회에서도 FTA를 맺은 나라에 대해서는 세이프가드 적용하지 말아라. 바이 데피니션. 앞뒤가 모순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중국을 겨냥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아닙니까? 세탁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태양광이건데 태양광 패널은 이제 모듈인데 그거는 이제 중국하고 더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보다도 사실은 우리 뒤에 있는 중국에 대해서 이제 이게 서슬 퍼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미중 간에 붙으면 아마 단단히 붙을 것 같아요. 단단히. 그런데 이제 서로들 이 삿바가 굉장히 서로 꽉 엉켜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둘 다 놓으면 다 죽는 거죠. 만약에 미국에서 중국 물건 없이 하루도 못 살아요. 보면요. 한 시간도 못 살아. 하지만은 또 중국에서 미국의 물건을 갖다 못 팔면은 또 어렵고. 그건 뭐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한쪽은 악착같이 팔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걸 갖다 파는 걸 갖다가 요새는 악착같이 막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건데 이제 결국 이제 미국에서 중국에 뭔가 다른 걸 파는 거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 세이프가드 사태가 문제는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중국하고 공조가 가능해요.
우리도 교역을 하고 미국과 중국도 교역을 하기 때문에. 근데 아무래도 이제 태양광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미국에서도 조금 다른 액션을 취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중국을 염두에 둔 만만하지가 않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문제가 세탁기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요. 가전제품. 일단 뚫게 예, 맞는 시작입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어떤 대응책을 만들지 않으면은 중국하고 공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 근데 뭐 할 수 없어요. 보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수출 다변화. 두 번째 뭐냐면은 이제 미국에다가 공장을 이제 짓는 거죠. 그런데 이제 미국에 공장을 짓면 우리가 어떤 뭐 현재 투자를 하고 투자 이익금을 다시 본고로 우리가 받으면 되는 거니까 뭐 방법이 없어. 그렇다고 우리가 미국 세탁기에 뭐 관세 매길 수는 없잖아. 그런데 교수님 이게 문제가 있어요. 지금 뭐 삼성이니 LG니 미국의 공장을 사실상 다 졌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가 이 세이프가드를 발효하면서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그 동남아에서 그 삼성이든 LG든 미국 내에 공장을 졌지만은 이거 공장을 가동하는데 제품을 생산하는데 부품은 동남아나 이런 데서 가져다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이프가드가 이게 답답한 게 그 부품마저도 관세를 매긴다 그러면 공장을 지을 이유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품을 만드는 협력업체도 미국에 동반질질해라 이런 거죠. 그런 거죠. 통째로 와서 이게 하나의 세트가 돼서 움직여서 그렇게 만들어서 내수에 깔아라 그런 건데.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거는 국제 무역 질서가 뭡니까? 자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면요. 부품을 갖다 꼭 그 미국에서 만들 필요도 없이 다른 나라에서 사다가 붙여도 되고 그러는 건데 그거를 그렇게 강제하는 거는 그거는 좀 말이 아닌데. 세이프가드 자체가 국제 통상 질서를 그냥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 조금 시청자분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반덤핑 같은 건 말이 돼요. 덤핑이니까 덤핑한 것만큼 상계 관세라고 그러죠. 근데 세이프가드는 그게 아니고 내가 매를 맞아서 울고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 어떤 이제 그 산업 피해가 있다. 산업 구제 차원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리가 있는 게 아니고 피해를 봤으니까 이걸 갖다 구제를 하겠다 그거죠. 국내 산업을 갖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뭐 조폭 논리죠. 그러니까 그런 상계관세라면 차라리 이해가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근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아까 그 무역 다변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 그거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것 같아요. 무역 다변화 이야기는. 그리고 이제 사실 이번에 세이프가드라든지 트럼프의 조치에 대해서 그렇게 보수적이라고 하는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조차 이거는 그러니까 미국 소비자들만 피해를 입고 장기적으로 미국의 국제 경쟁력을 갉아먹는 행위다라고까지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웨이 그냥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적확하게 표현하셨어요. 조폭 논리라는 게 세계의 최고 패권 국가가 조폭이야. 그럼 세계는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만인에 대한 투쟁이었다라고 한다면 만국에 대한 투쟁의 세계가로 바뀔 수밖에 없는 굉장히 슬픈 세계 아닙니까? 저는 그 경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지금 그 한미 FTA 2차 협상과 관련해서 그리고 이번에 이 세이프가드 사태와 관련해서 문제는 이제 우리가 그 현상을 평가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정부가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 수 있을까. 그런데 뉴스를 보니까 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께서 WTO에 제소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는 무의미한 얘기예요. 왜냐면은 최소 2년, 대략 평균적으로 3년이 걸려야 실효성이 있는데 그 사이에 뚫리게 맞고 가는 거니까 그럼요. 트럼프 정부가 끝날 때까지 아마 가셔야 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참 뭐 제소는 그냥 하나의 우리로서는 이제 안 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진짜. 기본적으로 기대하지 말고 근데 또 안 해도 안 되는 거니까 하는 건데 그래서 역시 이제 국력을 좀 기르고 그리고 또 한편 보면은 미일 관계 보세요. 미일 관계 이것도 참 기술이거든요. 세상 살아가면서 보면은 결국은 정치가 그 경제 위에 있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슈퍼 스트럭처인데. 뭐 미국하고 일본 사이에 무슨 뭐 세이프가드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어요. 없잖아 보면. 그거 보면은 이제 그 참 지도자들 간의 어떤 교호 작용도 참 중요하다. 우리가 사실은 보면은 이제 뭐 그 잠깐만 이렇게 2인 삼각 경기를 할 생각으로 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2인 삼각인데 뭐 우리가 시선을 중국을 쳐다보니까 미국에서 볼 때 한국이 도대체 뭐 하는 나라야 저게 지금. 나랑 같이 뭐 발은 하나 묶었는데 딴 데 쳐다보는 나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 일본은 이제 2인 삼각이 되고 또 그러고 눈도 마주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보면은 이제 국가의 어떤 이익을 위한다면은
한미 간의 찰떡 공조는 필요해요. 근데 사실 미국에서 우리 볼 때 한미 간의 찰떡 공조다라고 미국 사람들부터 수긍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교수님, 그러니까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위치에서 이게 남북으로 분단돼 있고 또 지리적으로는 중국과 또 가까이 있고 미국의 그 어마어마한 주한 미군이 주둔돼 있고 이런 국제정치적인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그것이 들어선 한국 정부가 그 정부가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항상 일본처럼 미국만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같이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정권의 어떤 뭔지 인적 구성에 따라서 이렇게 양태가 좀 전개되는데 네. 제가 볼 땐 그래 보면 그러니까 북한은 사실 그 뒤에 어떤 뭐가 있습니까? 후견인에 해당되는 중국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 러시아도 있죠, 그렇죠? 그럼 우리도 사실은 한미 간의 공조가 그것이 무슨 뭐 편파적으로 기우는 게 아니에요. 보면 결국 이제 블록 간의 어떤 그런 경쟁인데 제 생각으로는 어떤 뭐 한미 간의 좀 공조가 좀 더 좀 밀접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그럼 우리가 또 우리 또 제가 살 길이고. 조금 부연 설명을 네. 넘어가시죠. 시간이 네. 없습니다. 네, 네, 넘어가시고 네. 질문을 그냥 건너뛰어서 자 결국은 이제 아까도 조금 얘기는 하셨는데 이번 세이프카드의 발동이 중국을 겨냥한 거다라고 지금 보는 게 일반적인 것 같은데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이게 본격화한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예, 피할 수는데 제가 볼 때도 보면 중국도 사실 미국에 대해서 그래 6천억 정도의 물론 달러죠. 그렇게 흑자를 이렇게 오랫동안 누릴 수는 없거든요. 보면은요. 그거는 중국도 불행합니다. 예전에 뭐 그거 아시겠지만 지금 일본이 꺾어진 것도 플라자 협약이고 플라자 협약도 왜 나왔냐면 너무나 일본이 흑자가 많았기 때문에 방법이 없었어요. 그거 빼놓고는. 그런 식으로 중국도 보면은 1년에 뭐 6천억 불 정도의 어떤 그런 흑자를 유지를 한다는 건 이거는 사실은 중국으로서도 안 좋은 거죠. 그리고 분명히 거기에 뭐 한 사람의 어떤 일자리당 무역 흑자 어떻게 이렇게 환산하면은 그만큼 미국의 일자리를 뺏어간 거라는 물리적 계산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 분업이라는 게 경쟁 우위를 살리는 거지만은 또 그 이전에 국가 간의 공존의 논리가 또 있으니까 그런 거는 아마 조금 중국도 좀 미국하고 좀 같이 공존을 하려면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될 거예요. 조 교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셨는데 미중 간의 플라자 합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안 되죠. 그건 없지만 근데 굉장히 지금 중국이 코너에 몰릴 수는 있어요. 지금 사실 우리가 뭐 외향적으로 보면은 뭐 미국하고 중국과 대등하다 안 해요. 택도 없어 사실요. 중국 우리가 통계 믿을 수 있습니까? 보면요. 그렇죠. 안 해요. 그러고 보면요. 중국은 보면 부채가 얼마나 많은데 취약합니다. 그래갖고 보면은 사실 미국에서 뭐 나름대로 그렇게 뭐 하지는 않겠지만은 으쌰으쌰 하면 중국이 가라앉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경제력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뭐 옛날 플라자 협약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얘네 대해서 그렇게 하듯이 위안에 대해서 못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중국도 옛날에 일본의 자율 협약을 통해서 수출을 자율 규제했듯이 중국도 사실 미국에 대해서 공존하는 제스처를 보여야 돼요. 그거 없이는 부딪힙니다. 그러면은 결국 부딪히면 플라자 협약이 아니더라도 중국이 상처를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뭐 중국이 상처를 받든 말든 저는 상관없고요. 일단 이런 그 갈등, 중국의 상처 보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갈등이 결국은 우리나라와 대한민국과의 영향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게 아닌 것이죠. 결국에 가서. 네. 그러니까 중국이 그 지금 그 세이프가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발하는데 그 반발이 미국에 먹히지 않거든요. 근데 누구나 다 이렇게 둘이 싸우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엉뚱하게 이렇게 딱 얻어맞거든요, 이게. 그게 우리나라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깐만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의 그 대중 무역 보복 주체 이번 걸 시발점으로 앞으로 더 거세질 것이고 그럼 중국은 그냥 가만히 있겠느냐? 그 교수님 말씀대로 적당히 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을 것 같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옆에 서 있다 우리나라 얻어맞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이 들어서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저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대화가 굉장히 이제 복잡 난해한 대화인데 그렇죠. 아까 이제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우리 입장에서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미국이 일본은 건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이 무역 흑자가 미국을 상대로 우리의 3배예요. 그런데 뭐 세이프가드를 만약에 하게 되면은 수치상으로 봤을 때 일본 먼저 해야지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이제 아베가 물론 우리보다 발빠른 통상 외교를 하고 해왔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경제에 너무 국한돼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은 옛날 이제 냉전 체제에는 미소 양국이 군사력으로 이제 세계 패권을 다퉜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G2, 미국과 중국이 양 강국이 됐어요. 그다음에 이제 한반도 같은 경우에는 지정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봐도 중간에 껴 있는 국제 정치에서는 버퍼 스테이트, 완충국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주변 강대국들의 완충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인데, 그러니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런데 지금 재밌는 거는 냉전 체제에서는 군사력을 기준으로 패권, 양대 패권이 세계를 장악을 했는데, 지금 G2 관계에서는 미국은 우리랑 한미동맹을 지금 60년 이상을 맺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군사적으로 의존을 하는 거고, 중국과는 얼마 전까지 그래도 중국이 신흥국으로 발전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교역량이 1위, 3위였어요, 수출입. 그러니까 중국하고는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 인터랙션을 해야 되는 거고, 미국하고는 지금 세이프가드 발동되고 이러는 걸로 봤을 때 더더욱 어떤 군사적인 측면에 국한에서 어떤 인터랙션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 경제적인 측면과 군사적인 측면의 이런 어떤 밸런스를 한반도의 입장에서는 잘 유지할 필요가 있어요. 역으로 고래를 싸움을 붙일 수도 있는 거예요, 새우가. 그게 과연 그러니까 그게 소위 얘기해서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운전자론과 일맥상통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싸움을 붙이는 것보다 중재자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 더 좋은데, 그럴 능력과 그럴 힘과 그럴 여지가 우리나라한테 있겠느냐? 라는 것이 이제 좋게 말하면 것이죠. 중재자고, 이제 나쁘게 말하면 말 그대로 완충국이죠. 그냥 새우 같은. 그 중재자라는 건 사실 일방적 우리 꿈이야. 그렇죠. 사실은 상대가 중재자를 인정을 해야 중재자가 되는 건데, 인정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특히 균형자론 같은 경우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괜히 이제 그냥 일종의 자가 발전하는 거죠. 자가 발전.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이때는 어느 편에 서는 것이 대한민국 국익의 우선인가를 판단해서 그쪽에 서는 것이 현실의 정치이고, 내가 균형자가 되겠다, 중간자가 되겠다, 그건 당신 생각이지. 상대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옛날 무슨 뭐 광해군 명청 그 땅하고 달라요.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 다르다고요. 입장에서는 한미 동맹을 우리가 파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북한이 계속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고 이제 중국하고는 어떤 교역을 또 안 할 수 없는 입장이잖아요. 미국에서는 세이프가드 발동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누구하고 교역을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정경 분리가 딱 되는 거죠. 그때 우리 편한. 그러니까 우린 나름의 어떤 이념과 가치 기반의 한미 동맹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중국하고는 실리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서로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균형자로서 우리가 뭐 중국과 뭐 또는 뭐 미국과 또는 북한과 무슨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어떤 면에서 한 편에서는 한미일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 베이스에서 중국하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그 베이스에서 일본 다시요 북한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내가 무슨 마치 뭐 균형자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균형자는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과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자존심 상해도 찍소리는 한번 내고 싶어요. 찍소리는 한번 내고 넘어가시죠. 싶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 노무현 정부부터 시작해가지고 한나라당 들어서서 권력에 있어서의 생각의 차이가 바로 이 부분에 나타난다라고, 요거는 제가 정리하고 싶습니다. 네, 넘어가시죠. 자, 어쨌든 미국하고 중국, 또 미국하고 전 세계가 지금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서로 부딪히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굉장히 좀 어려울 거다, 뭐 이거는 맞는데, 또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 직전에는 세이프가드 발동하고 폐막연설에서는 미국에 투자해라. 네. 뭐 좀 미국 쪽으로 자꾸 더 와라, 이렇게 이제 러브콜도 던지고, 그러니까 당근하고 그 채찍을 동시에 지금 날리고 있는데, 이게 미국 우선주의죠, 기본적으로. 예, 이것도 뭐 아메리칸 퍼스트의 일환이죠. 이게 뭐 자유무역은 아닌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 미국의 국민들이 믿는 그 자유무역, 다음에 개방된 프리 컨트리, 이거하고 지금 정반대되는 액션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오래 갈까요?
근데 그 마크롱도 얼마 전에 똑같은 얘기, 추즈 프렌치야. 불란서를 선택해 주세요. 이게 똑같으니까 모든 나라 사람들이 그러죠? 앞으로 이제 아니 얼마 전에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갖고 그 뭐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난 러브콜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에게 러브콜에서 일로 들어와서 여기서 둥지를 틀면 좋겠다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것이 이렇게 전부 다 일반적인 어떤 보편화된 일종의 패러다임이니까 유치를 위해서 국가 간의 경쟁을 하는 거예요. 좋은 조건을 제공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기업이 어디에 가는 건 내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국가 간의 경쟁이다. 그러니까 기업 모시기 경쟁이다.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 좀 전반적으로 반성을 해야 될 것 중에 뭐 하나만 지적한다면은 지금도 반기업 정서가 있잖아요. 반기업 정서 딱해 죽겠어. 반기업 정서. 프렌치를 선택하세요. 미국에 오세요. 이러는데 우리는 뭐예요 도대체? 한국을 떠나세요. 그런 얘기 안 해 보면. 한국에 들어오지 마세요. 그건 뭐예요 도대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오세요라는 그 이야기와 프랑스의 마크롱이 오세요라고 얘기한 거가 본질은 똑같은데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세계의 가장 힘센 나라이기 때문에 규칙을 정해도 규칙을 안 지키죠. 그냥 밀고 나가는 것이죠. 그게 또 냉정한 국제 질서이기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속이 좀 상해요. 속이 상하는데 자존심 상한다고 그거 다 뭐 화내고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보스 포럼이든 어떤 어떤 WTO 제소든 뭐든 간에 이 냉정한 현실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알겠죠. 알 텐데 이것이 정치 권력이 뭐 이렇게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되어온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반기업 정서 이야기도 나오고 노조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도 나오고 막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